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12일, 현재 시각은 11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고요. 코드번호 003490입니다. 자, 대한항공이 조금 이제 지지구간을 좀 살짝 이탈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중의 수급을 좀 보니까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투신이나 연기금이랑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산은에서 좀 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시장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좀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이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21선이 61선을 좀 뚫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주가가 좀 위에 상단의 위치에 있죠. 이 상황에서 21선에 뚫어주기 전에 조정을 좀 나올 수도 있구나.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보일 수가 있구나. 이 정도 폭이라고 하면은 한 2% 정도? 2%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에서 거의 뭐 하루 만에 떨어진다 그러면 폭락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상승을 하다가 조정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조정이 없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좀 거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줄 수는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그 대한항공 같은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투자 심리에 좀 그렇게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장이 끝나고 나가지고 수급이 좀 어떻게 되느냐 저가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을 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저가 매수세가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살짝 눌렸다가 돌파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은 좀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일단 돌파를 하지도 이탈을 하지도 않고 보합권으로 일단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같이 이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장 초반에 조정을 받고 시작하기도 했었고 이게 회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좀 살짝 내려갔을 때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주가가 좀 떨어질 생각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좀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관망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그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연기금에서 좀 약간 조금씩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관망세가 좀 더 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이 좀 있었죠. 좋은 뉴스입니다. 물류 경기 회복세 해운 항공화물 재기 물고 튼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수준 항공 화물 운임 덕분에 물류업계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선 쪽이라고 해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운. 근데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물류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실적이라고 분석을 할 정도로 일단은 코로나19 여파와 운임료가 상승하는 역할이 컸다. 자,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3배로 치솟고 조정 국면에 진입했는데 유럽 운임도 수에즈 운하 사고 때문에 재차 반등을 했습니다. 자, 높은 운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항공업계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에도 일단은 흑자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 항공화물 수요는 이게 중요하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2월 기준 2019년도 같은 달보다 9% 늘어나는 등 코로나 위기에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세에 있다.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요로 인해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항공화물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여객이라든가 화물이라든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임이 좀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운임료가 올라갔죠. 경쟁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항공사들이 화물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빠른 경기 회복세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에서 여기에 그 항공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화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객 운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화물 같은 경우에 집중할 수밖에 좀 없거든요. 경기가 회복을 되면서 운임료가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화물을 해주겠다. 화물 운임을 해주겠다. 항공 화물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경쟁사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경기 회복을 하면서 화물 운송하는 것들이 더 이제 증가세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져도 여기 경쟁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화물 운송 부분들이 증가가 돼버리면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이 수요와 공급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급이 지속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대한항공을 좀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물 덕분에 1분기 흑자 전망. LCC는 적자 높이다.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냈는데 유일하게 흑자를 냈다고 했어요. 대한항공이. 자, 그러면 아시아나라든가 다른 항공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흑자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일단은 아시아나 항공도 지난해 4분기에서 올해 1분기에도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확실하진 않은 겁니다. 아직까지. 자, 이 회사의 경우 지난해 별도 기준으로 703억 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일단은 화물 운송 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흑자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운임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대한항공의 수익 방어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임 자체가 경기 회복하는 게 좀 더 빠를 것이냐 아니면은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좀 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LCC 중에 경영난을 보이고 있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앞으로 적자는 지속될 것,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적절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항공업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올 1분기 흑자 전망, 일단은 뭐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됩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도 있죠.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66달러로 전년도기 대비해서 122%가 올랐습니다. 그럼 유류비 부담이 증가가 되겠죠. 이거를 화물 운송 호조가 운임료를 증가하면서 좀 수익 방어를 하든가 아니면 경쟁사들이 좀 줄어가지고 수익 방어를 하든가 그런 부분들도 유가의 변에서 유가가 좀 등락이 좀 있는 부분들에서 그 유가가 좀 배럴당 유가가 좀 싸면 쌀수록 수익성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손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정보 위험료 납부 유예해달라. 아직까지 뭐 그렇게 항공 산업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납부 유예 조치도 좀 진행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임료 이 기상 정보 이용료를 항공사 입장에서는 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LCC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밑에 자회사들이 좀 있죠. 그 자회사들이 사모펀드의 목적이 되나 이제 그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나 이게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에 통합할 경우에 진에어 등 나머지 LCC도 하나 더 합쳐지고 노선 정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티웨이 항공도 수익 증대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이 과정 중에서 지금 조금 힘든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받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좀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 LCC들은 자가 보유 기재 등 자산도 없고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모펀드들의 자금이 대주는 것이 고맙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이 고여있지 않고 외부에서 새로운 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나중에 좀 긍정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지금 잠깐은 좀 사모펀드 이익을 내고 빠지는 게 사모펀드니까 사실 경영상의 뭐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 좀 개선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 투자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사모펀드들끼리 LCC, M&A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합병을 시키고 주가 올려버리고 막 그렇게 할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근데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떤 사모펀드냐 계약을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나중에 추후에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사모펀드가 LCC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합병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경영의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얘네들이 먼저 합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좀 지금 상황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성격이 좀 될 수 있겠다. 이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일단 살아남는 게 살아남냐 죽냐 그거 문제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랑 합병을 함에 있어서 아시아나의 저가 항공사 같은 자회사 같은 경우에서 손자회사로 들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합병을 해야 되는데 사모펀드가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살짝 미지수긴 합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살짝 당장 코앞이 좀 막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는 그 산업은행이 좀 지원을 뒤에서 해주고 상업펀드도 지원을 해주고 항공운임 같은 걸로 적자를 탈피를 하고 대한항공이 적자를 탈피를 하고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이 흑자다. 얘가 흑자고 아시아나가 만약에 적자다라고 하면은 얘가 번 돈으로 나중에 결국에 얘한테 메꿔야 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랑 둘 다 흑자가 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LCC, 사모펀드 이런 이슈들을 좀 보면서 좀 이제 경계는 살짝 하면서 이게 좀 도약을 해줄지 이탈을 하면서 빠질지 또 여기에서 또 반등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는 약간 하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주가 하락하는 거를 경계를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중에 대한 조절이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비중에 대한 조절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 목표가 6,95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9,580원, 손절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 종목, 보유 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터치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그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고요. 자, 누적 합산 수익률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 시연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